자금이 묶여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회사가 많다.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나설 것이다. 이번 사태는 스타트업 절멸 수준의 사건이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것이다. 미국 기업가들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호.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소연을 합니다. 회사 현금의 85%를 예치했다. 우리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다. 주말 동안 예금을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한 세대 기업가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 영국 기업가들의 한탄이었습니다. 오, 양측이 완전히 난리가 났군요. 지난 주말입니다. 두 나라의 기업가들, CEO들, 오너들 난리가 난 거죠. 미국 신생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사실상 파산하면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미국 당국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주말부터 대응에 나섰는데 반갑게도 방송 직전에 결과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 은행 그렇게 오래된 은행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982년에 만들어졌어요. 미국 기술 기업 스타트업 분야의 주요 은행이에요. 테크, 헬스케어 벤처 기업의 44%를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미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온 건데 자산 규모가 16위.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 닫은 워싱턴 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금융계와 기업들이 이번 사태가 날 후폭풍 벌써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름에도 실리콘밸리가 들어가 있듯이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 1위 은행 JP모건이 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16이라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가장 급하겠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주말에 플로우 헬스라는 기업 이야기를 합니다. SVB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서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을 못 줬대요. 다른 스타트업들도 SVB에 맡긴 예금이 동결되거나 손실이 되면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 지급 불능 이러한 이유로 SVB를 폐쇄하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합니다. 공사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법인을 세워서 SVB의 기존 예금을 모두 이전하고 SVB 보유 자산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면서 자금이 다 묶였다면서요. 맞아요. 예금보험 보장 범위가 우리 돈으로 3억 3천만 원인데 한도에 들어오는 예금은 13일 이후 인출할 수가 있죠. 그러나 3억 3천을 초과하는 금액을 맡긴 기업들은 이론상으로는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의 임금 미지급 사태, 줄도산 우려,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난해 12월 말 SVB의 총 예금이 232조 원인데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은 200조가 넘습니다. 전체의 90%에 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미국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빨리 깨달았어요. 미국 정부가 주말 내내 끙끙대다가 방송 직전에 SVB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시장 충격 생각보다 커질 것 같다라는 판단에 확실히 도와주자 결정을 한 거죠.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예치금 보통 은행 자산을 매각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금융업계 그리고 영국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캐나다 잠시 후 캐나다 얘기도 살짝 드리겠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일단은 안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SVB 사태 파장 미국 밖 기업들에도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SVB가 캐나다, 영국,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 알만한 나라들에는 이미 진출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영국만 하더라도 180개 IT 기업들이 SBB를 이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에게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SVB 영국 지점은 지난 10일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고객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서한에서 예금 손실이 기술 부문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기업 생태계를 20년 뒤로 되돌릴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하룻밤새 강제 청산에 들어갈 수 있다. 당장 월요일 위기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당국이 지금 나서야 한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트 장관도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 총재와 주말 내내 이번 사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웃인 캐나다에서도 SVB와 거래한 스타트업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방송 직전에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영국 그리고 캐나다도 비슷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고요. 이들 나라의 기업들도 일단은 한숨을 돌릴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번 사태가 와인 산업에도 충격을 줄 수가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 중에 한 곳인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이곳에 있는 와인 농장들도 SVB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SVB 사태, 물론 파장은 크긴 크지만 이 언론이나 업계에서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정말 줄도산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또 국민들의 혈세 투입하려고 이 업계와 월가가 장난을 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긴 하더라고요. 2008년에도 은행들이 방망한 경영을 했는데 그러다 파산하니까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서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박 PD가 설명한 대로 SVB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금 보호를 전액 지급을 보장하겠다라고 미국 정부를 밝히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단서를 붙였어요. 주주와 담보가 없는 일부 채권자는 이번 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국민 납세자의 돈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혈세는 이 조치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옐렌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옐렌은요.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예금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박 PD가 설명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이 얘기를 붙였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형 은행들의 투자자들, 소유자들이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번에는 니네들 안 살려줘. 구제금융 조치 없어. 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은행들 대마불사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이렇게 망할 때마다 살려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국은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제 회의를 했다면서요. 추경호가 모이자 해가지고요. 근데 뭔 얘기를 했을까요? 밝히질 네. 않고 있어요. 근데 모이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증시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지금 저희가 오전 10시 10분 녹음 중인데 코스피가 0.6%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3대 지수는 1%대 하락 마감했고요. 물론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요. 대형 은행으로 전이돼서 금융업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미래셋 증권 보고서는 미국 은행은 예대율이 지난해 기준 69%, 2019년 80% 대비 낮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규제로
유동성도 풍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웰스파고, JP모건, 미국의 큰 은행들은 지난 주말 SVB 폐쇄에도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각각 0.56, 2.54.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SVB 폐쇄가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클 것이다라고 펌프질을 언론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SVB 폐쇄 직후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0.25%만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60% 확률로 치솟았다가 금융 전반의 위기로는 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32%로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특성상 한 곳에서 구멍이 나면 어디에서 또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작은 은행들의 주가가 10% 이상 추락한 것만 봐도 SVB에 현금이 예치된 기업들, 특히 스트리밍 기기 제조업체인 로쿠,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꽤 빠졌단 말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SVB 파산 배경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뱅크론으로 비운을 맞은 SVB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죠.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 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은행의 주 고객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사에 소개된 보험 스타트업 커버리지 캡, 이 회사의 설립자인 맥스 조가 지난 9일 몬태나주에서 열렸던 창업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다른 친구들이 미친 듯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하는가 봤더니 SVB 은행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뱅크런이 스마트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 역시 동료들을 따라서 SVB 뱅킹 앱에 로그인해서 회사 잔고 대부분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했지만 이미 돈이 묶여 있었대요. 이처럼 예금주들이 당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시간까지 우리 돈으로 55조 6천억을 인출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SVB를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했고요. 1983년에 문을 연 SVB 금융기관으로 주요 금융기관으로 우뚝 서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렸는데 붕괴하는 데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금융 시스템, 우리가 금융을 믿는 것은 신뢰, 이 안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6시간 만에 망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돈을 또 우리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살려놓을 필요가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강조를 했습니다. SVB, 물론 안정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틀도 안 돼서 쫄딱 망할 정도는 아니다. 스마트폰 뱅킹, 모바일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불똥이 우리 국민연금에도 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SVB 금융그룹 주식 10만 795주 304억 원어치를 보유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금 회수 굉장히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4분기에만 SVB 금융그룹 주식 19,800여 주를 매입했고 미국 금융당국이 파산 선고를 하면서 주가는 작년 연말에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거의 600달러에 근접했던 주가가 지난 8일 268달러로 떨어지더니 파산 여파로 지난 9일에는 106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중단됐고요. 국민연금 측은 주말이라 정확한 투자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을 말이죠.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추가 매입을 하면서 저가 매수에도 나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이제 탈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언론에서 커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손해가 난 거 가슴 아프고 안 좋은 일이지만 국민연금의 지난해 순자산 총액이요 890조가 넘습니다. 그 중에 300억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손해본다고 국민연금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SVB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이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이거 빅스텝 이걸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업들 그리고 월가에서는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빅스텝 하는 거 막기 위해서 사태를 좀 더 과장해가지고 니네 베이비스텝만 해 아니면 동결까지 해주면 오케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갈까? 지금 파월 의장의 의도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다시 벌써 올해 안에 동결시키고 내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금융시장이 얼마나 더 불안하게 흔들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건 SVB 파산으로 인해서 이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누구 주장이 맞고 누구 주장이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주장들이 연이어서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 애청자분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